안녕하세요, 김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인터스툴 두 번째 의자 리뷰고요. 제품은 조이스입니다. 자, 조이스, 인터스툴의 제품이고요. 2018년 네오콘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의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 어떤 의자가 이제 또 같이 선보였냐면 몬밀러의 코즘 의자가 같이 선보였죠. 코즘 의자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 방식으로 해서 플렉시블한 느낌을 주는 의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8년에는 전부 다 각 의자 회사들이 좀 더 플렉시블한 의자들을 선보이기 시작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0 같은 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의자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센세이션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디자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좀 레드 색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요 느낌, 요 스파이더맨 같은 느낌. 메쉬가 진짜 특이하네요. 네, 거미줄 같게 이 디자인적으로 요거 한번 갖고 싶다. 이게 화이트 색상이 아닙니다. 이게 라이트 그레이라고 그 인터스트리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거의 근데 화이트예요. 네, 화이트로 보여요. 네, 화이트로 보여요. 좀 더 어두운 회색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화이트에 가깝습니다. 거의. 저희가 바라보는 의자의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목적,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자세, 어떤 자세가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이 인상이 굉장히 멋있다, 굉장히 독창적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어떤 관점에서 만들었을까를 봤을 때 퓨어를 설명할 때 퓨어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감이 가벼우면 노마드한 형태에 잘 어울리고, 이 조이스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거든요. 무게가 무거우면 굉장히 안락함,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kg 정도로, 실제로 저울에 달아보진 않았지만 한 20kg 내외가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이런 프레임 같은 것도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오너들이나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적당할 거라고 보고요. 좀 쉼에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컴퓨터 좀 책도 읽고 가끔 영화도 보고 그런 작업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디자인은 일단 좀 거대하다는 느낌이 일단 있었고요. 그 크기 자체가 퓨어와 조이스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조이스가 상급이기도 하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되게 다목적 용도로 설계가 됐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 서포트가 등판을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이냐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기대와 첫인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쉬가 조금 중간에 두 개의 타입이 다르다는 거 앉아보면서 체크를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등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원단은 사실상 다른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페에 어떤 분께서 이 색상이 서로 매칭될 거냐라고 보셨을 때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약간 여기 니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맞아요. 네, 메쉬인데 니트 느낌이 좀 많이 나서 그냥 아까 전에 이 퓨어의 메쉬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패브릭 타입의 메쉬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부드러워서 좋거든요. 빳빳하지가 않아서 그런 느낌이 좋고, 3.60 메쉬는 메쉬 원단에다 프레임을 이렇게 마감을 해서 딱 끼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쉬 원단 자체가 한 장을 쓰는데 얘는 이렇게 딱 각각의 의자들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요 위에는 패브릭, 여기는 메쉬, 이런 형태로 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섬유를.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한 5c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시면 앞을 바라보는 시야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로 틸팅을 해도 앞을 보는 시야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3.60하고 대적을 할 만한 의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앉아봤는데 3.60의 틸팅하고 비슷해요.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 근데 얘는 포워드가 돼요. 3.60은 좀 국부적으로 받쳐주는 이 러버 서포트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등을 전부 다 딱 감싸주는 느낌, 서포팅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지지감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이스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아니면 좀 더 으스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러버 서포트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게끔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고무입니다. 고무 위에 플라스틱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애초에 사출 단계에서 네. 하는 거죠. 일단은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배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앉으시면 이거 이거 딱딱한 플라스틱 아니야? 배기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배깁니다. 아주 그냥 편안해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를 보통 이중 사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플라스틱과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친 게 아니라 아예 한 번에 두 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고급 기술인지도 잘 모를 텐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원가 절감을 1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야드, 그러니까 각 패턴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 원단을 재단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적용하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거든요. 국내 브랜드에서도 딱 한 군데만 진행을 했었고 썩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얇은 메쉬도 아니고 니트에다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로스가 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손해가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적용했다는 것은 이것만큼은 하이엔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기능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자부심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여기서 뒤에 빛이 비쳤을 때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치듯이 뽕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원가 절감 없이 진짜 이 등판 하나에 이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팔걸이로 넘어가 볼까요? 퓨어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요. 네, 그건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내려갈 때 네, 그러니까 걸리는 부분도 좀 느껴지긴 하고 네, 그다음에 트위스트 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퓨어하고는 좀 달라요. 좀 더 단단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느낌의 그 암패드 네 그런 거고요. 얘는 더 말랑말랑하고 뭐 이렇게 폭을 조절해서 자기의 체형에 맞게끔 그러니까 체형이 큰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진다라는 건. 팔걸이는 별다르게 색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팔걸이 뎁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뎁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이점이 있고요. 이 뎁스 조작을 할 때 클립 방식으로 잠겨지게 되는데 클립이 손잡이가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면 조작할 때 아픔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연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약간 젤리를 만지듯이 쫀득쫀득한 게 느껴지고 나머지는 그냥 별다른 게 없어요. 이 제품을 만드는 총괄 기획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팔걸이의 넓이가 좀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에 대한 목적성이 좀 더 부각되어 있는 의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퓨어 대비 때가 좀 덜 탈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팔걸이가? 네, 때는 뭐 이게 좀 덜 탈 것 같아요. 착감 자체가 우리가 좋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고정하는 데는 그래도 용이하지만 역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소재의 장단점이니까요. 그럼 이제 좌판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이렇게 툭툭 쳐보면 이 안에 조금 물성이 강한 메인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통 국내에서는 뭐 2단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위에 약간 얇은 약간 저밀도 스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느낌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제품을 평가하거나 어떤 느낌을 받는데 첫 느낌 3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보통 평가하실 때 딱 앉아서 뭐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발라당 넣어가지고 좋네 막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혹할 만한 잘 만들어진 쿠션감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은 중형용 의자에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한테는 좋고 큼직한 의자에 많이 적용되어 있고요. 소파 같은 데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의자에서 이거를 채택했다는 경우는 쉼에 대한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미싱 자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파이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파이핑 작업을 꽤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전문 용어 나왔으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치마로 해서 투톤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이게 왜 검은색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을 방금 생각해서 방금 판단을 했는데요. 팔걸이와 캐스터가 검정색이고요. 거기에 대한 색깔의 그 배열을 맞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치마는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적용했냐면 보통 이렇게 강한 압력이 팍 될 때 슉 하고 바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좌판의 아래쪽에 구멍을 만들어서 그 바람을 빼게 되는데 좌판에도 구멍이 있지만 이 옆으로도 새어나갈 수 있게끔 통기성을 좋은 걸로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패브릭에 대해서는 또좀 퓨어랑 차이가 있어요. 네, 퓨어보다는 좀 더 얇은 느낌인데 제가 이 앱을 어디서 봤나 했어요. 이게 인터스토어에서는 카미라사의 루시아라는 원단인데 제가 이 원단을 카미라사 피닉스, 그러니까 뭐냐, 415에서는 피닉스 원단을 사용하는 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단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얘가 훨씬 고급스럽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얘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만지는 촉감도 훨씬 더 네. 좋고 아무래도 퓨어의 좌파는 패브릭이 약간 고급스럽진 않다라는 느낌이 캔버스 있었거든요. 천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음. 좀 고급스럽다라는 아, 그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이 올라가요. 돈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예. 차이가 퓨어랑은 있으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퓨어는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뭐 메커니즘을 설명할 건 없고요. 근데 제가 다른 의자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플렉스테크라는 그 마크예요. 얘가 플렉스테크 기능이 있다. 움직이는 의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같은 모델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 모델에는 이 마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틸팅 강도 조절 레버예요. 근데 이 레버가 보통 많이 돌립니다. 시리즈 같은 것도 많이 돌리죠? 다른 의자들도 계속 돌리죠? 근데 얘는 가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는데 그냥 또도도도도도 또도도도도도, 그러니까 요 반바퀴에서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많이 돌려서 그 안에 이제 스프링을 막 그 강도를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상하 조절 엄청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엄청 올라가네요. 제가 앉은 키보다 중심모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기본 중심봉입니다. 3.60하고 똑같아요, 높이가.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심봉에 보면 중심봉 바깥으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움직입니다. 이거 저기 불량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량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쪽 얘는 이제 틸팅 등판 각도 조절 할 수 있는 겁니다. 락킹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간편하게 딱딱 딱딱 딱딱. 그 다음에 얘도 막 보시면 보이시나요? 오, 이 제품도 움직이는 의자. 얘도 움직이는 의자입니다. 얘도 움직이는 의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앉아보고 기능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아마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디자인상으로 이쁘다, 훌륭하다, 그리고 그냥 그 디자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 소재 하나가 다 뜻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꼭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파란색 바퀴 이거 벗기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되네. 락이 되나요? 네. 일종 락. 네, 원하는 각도에서 여기서 네, 되네요. 자기가 원하는 각도, 유럽형 틸트. 자,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이제 요거. 움직이는. 어머, 이건 3.60하고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근데 3.60은 좀 더 기울어지는 느낌이 고급스럽고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앞뒤로도 보이시나요? 앞뒤. 앞으로도 움직이죠. 네, 그렇죠. 앞뒤, 앞으로. 3.60은 앞으로는 안 기울어져요. 이게 포워드 틸팅 기능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렇죠. 전범 그냥 몸을 앞으로 그런 숙이면 거죠. 그냥 수그러지는 거예요. 네. 3.60은 안 돼요. 그게 차이점. 이게 다양한 자세의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문서 작업을 한다. 그럴 때 네. 이렇게 하다가 또 뒤로 컴퓨터 한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고 계실 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아, 그래요? 네. 그 느낌은 우리 예전에 했었던 소피. 네, 소피. 하그 소피의 네네. 그 기능과 비슷한 그렇죠. 기능이 여기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등판도 이게 어깨에 걸리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등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네.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폭은 3.6보다 좀 좁지 않아요? 조금 더 좁은 것 네, 같아요. 좁죠. 네. 네, 이게 폭은 좀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걸리지는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그것도 아주 장점인 것 같고, 제가 헤드레스트 한번 기대볼게요. 근데 딱 정면 뭐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약간 뒤로 누워볼까요? 누워서
이제 영화 한 편 봐야지 이제 컴퓨터에서. 네. 됩니다. 다목적 용도로는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헤드레스가 있는 네, 게 네, 네. 네, 좋긴 하죠. 그럼 잠을 자볼까요? 네, 잠은 좀 자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3.60은 거의 이게 확 누워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 3.60보다는 틸팅 각도도 좀 작은 것 같고. 각도가 최대 각도가 네, 조금 네, 더 네. 작다는 그다음에 말씀이시죠? 휴식을 할 때의 헤드레스트는 3.60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작업할 때 각도는 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자세의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여기서 네,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네, 좌우로 움직이고 있고. 네. 굉장히 좀 민망하네요, 제가 정면에서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정면에서 보니까 좀 민망한데 그냥 넘어갈까요? 근데 되게 유연하게 잉어 같으셨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뎁스 조절. 역시 상위 라인답게 뭐 이런 기능은 더 추가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체형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퓨어보다는 좌고는 좀 더 높아요. 메커니즘이 각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중심봉도 기본 중심봉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기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키라 그러면 여기 살짝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은 낮은 중심봉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내 키는 커요 라고 해가지고 기본 중심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낮은 중심봉으로 바꾸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책상 높이를 고려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얘가 안 들어가. 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이게 귀찮으니까. 책상 높이도 꼭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차이가 있고. 이게 제일 네. 중요해요. 이게 조금 더 딱딱하고 저는 불편했거든요. 네, 맞아요. 부분이 좀 개선되는. 네. 이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조이스의 가장 핵심되는 게 이 등판. 이거를 럼버 서포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럼버 서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백 서포트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뒤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조절을 하시면 이 요추 부분 쪽이 좀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등을 서포트도 하지만 요추 부분을 또 따로 또 세밀하게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너무나도 좋게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패브릭 쪽 끝 쪽 마감이, 근데 약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마감이 좀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은 드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최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출 마감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일부 부분에서 일단 제가 느끼는 이 의자의 방향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쉼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거를 가능할 수 있냐면요, 틸팅 강도를 많이 푼 다음에 뒤로 넘겼을 때 이 헤드레스트의 각도가 사무용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좀 쉴 때, 그리고 좀 많은 생각을 할 때, 혹은 영상을 시청할 때 쓸 수 있는 각도로 매우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쉴 때 잠을 자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자는 용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팔걸이 각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것도 쉴 때 그냥 뒤로 제쳤을 때 팔을 가볍게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하기 매우 적합하고요. 그리고 쿠션 강도가 실제로 앉아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드럽거나 푹신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엉덩이 뼈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엉덩이를 갖다 댈 때의 첫 3초의 책석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인데, 장기적으로 앉아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완전히 말랑말랑한 쇼파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작감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런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런 레버를 돌릴 때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틸팅 강도를 할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이 정말 이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썼구나라는 게 대번에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착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이즈오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어떤 서포트함 나 결국에는 좀 단단한 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퓨어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의자, 유연한 의자라고 하면 이 조이스는 조금 더 단단한 의자.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작업에도 되게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틸팅 강도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강도를 만져보면 아까 레버감이 좋다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풀릴 때는 되게 쉽게 풀려요. 되게 쉽게 풀리고 감을 때는 힘을 줘서 감아야 되고, 이게 되게 직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지 뒤로 할지를 떠나서 이 강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조이고 있구나, 풀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죠. 등판의 서포트가 저는 좀 펀체어랑 이게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퓨어랑 비슷한데 펀체어랑 조이스가 비슷한 점은 이 등판의 이 백 서포트가 오히려 전체를 좀 지지해주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딱 등판의 위치를 내가 이 위아래로 조절해서 딱 허리뿐만이 아니고 등 전체를 이렇게 어디를 단단하게 지지할래? 라고 했을 때 난 좀 위쪽이 좋겠어, 아래쪽이 좋겠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등의 가운데가 조금 단단하게 지지되는 게 좋아요. 작업할 때는 이렇게 조금 단단한 의자에서 작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요거 뭐 주워드려 볼게요. 네, 등판의 그 텐션감도 조절할 수 있고요. 등판의 전체적인 부분보다 네. 요쪽 아래쪽을 좀 더 지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강도 자체가 이제 럼버 서포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이 프레임 자체는 그렇죠. 등판 백 서포트. 자체를 네네. 백 서포트를 하는 그렇죠.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역시 이 의자도 좌우로 움직이고, 이게 또 끝에 간다고 해서 끝에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완충 작용이 다 있어요. 끝에 가면 이렇게 댐퍼가 있는 것처럼 탁 하고 약간 싹, 또 끝에 가면 탁 하고 싹, 이렇게 단단한 의자로 작업용으로도 저는 괜찮다. 이게 세 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이것도 작업용으로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마무리로 한 줄 평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조이스 의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디자인 3.60 의자가 가지지 않은 다양한 메커니즘의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 약간의 마감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쾌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의자의 장점은요, 일단 이 조이스 제품은 쉼에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감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에 반해 정말 어디서 보지 못한 기술들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자에 앉아서 쉰다는 것 자체가 크게 납득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더 퓨어가 선호되고요. 이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주로 뭐 영화를 시청하시거나 여가를 즐기시는 데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밍 의자가 싫다, 근데 좀 좋은 의자를 앉고 싶다, 그러면서 게임을 주로 즐기신다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이스 의자는요, 퓨어랑 이제 조이스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조이스가 조금 더 단단하고 대신에 조금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자세나 이런 게 대응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쉴 수도 있는 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작업용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단단한 서포트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서포트가 더 선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퓨어는 조금 말랑말랑한, 그리고 조이스는 조금 단단한 서포트를 선호한다면 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제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헤드레스트의 각도 자체가 이 등판에서 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울더라도 등판에서 좀 목이 조금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10도, 120도 정도의 각도에서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선호될 만한 헤드레스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헤드레스트를 잘 선호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한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인터스툴 의자 2개 중에 어떤 게 좋을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분 모두 리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은 의사모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영구소였습니다.